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자바로 소켓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JNet Pcap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패킷을 캡처하고 패킷의 내용을 채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고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JNet Pcap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간단한 예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JNet Pcap이라는 것은 오픈소스인 패킷 캡처 자바 라이브러리로서 기존의 C 언어로 존재하던 libpcap이라는 거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패킷 자체를 마음대로 변조하고 전송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따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JNet Pcap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JNet Pcap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패킷을 캡처할 수가 있으며 핵심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JNet Pcap은 최적화된 패킷 복호화 기능을 위해서 자바와 네이티브적인 어떠한 기능들을 혼합해서 지원해줍니다. JNet Pcap의 공식 사이트는 위와 같고요.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해서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 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존재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JNet Pcap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1.3 버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64 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소스포지 사이트로 이동해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압축을 풀고 폴더를 열어보았을 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JNet Pcap과 JNet Pcap.dll입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JNet Pcap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던 이 DLL 파일과 JNet Pcap을 모두 다 끌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로 컴파일 했을 때 이러한 JNet Pcap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클릭을 해서 빌드 패스에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이러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JNet Pcap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메인이라고 넣어주고 이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만든 이후에 한번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Net Pcap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예제들을 몇 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JNet Pcap example이라는 이름의 링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양한 예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example이 존재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갖가지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가 바꾸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입력하면서 이러한 JNet Pcap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어레이 리스트를 입력해서 우리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들, 네트워크 어댑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all-devs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array list 한 다음에 pcap if라는 하나의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문자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거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ap.findAllDevs라고 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찾은 뒤에 이 alldevs라는 변수 안에 담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 에러 버퍼 안에 오류 메시지를 담아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 담긴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혹은 장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땐 이렇게 오류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장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에러 버프 .toString이라고 해서 정확히 어떠한 오류 메시지가 에러 버프 안에 담기게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 탐색 성공이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출력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장치들을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pcap if 한 다음에 이 장치를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데스크립션이란 걸 이용해서 그 장치에 대한 정보를 각각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all devs, 즉 우리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 장치들을 하나씩 다 이 device란 변수를 이용해서 탐색한 다음에 탐색할 때마다, 즉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널 값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현재 장치가 가지는 그 장치의 설명을 담아주고요. 만약에 널 값인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라고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러한 데스크립션이란 이름의 변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장비의 번호를 적어주고 장비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1씩 더해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번호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제 이건 printLN이 아니라 printf라고 바꿔줘야 돼요. printf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식 지정자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열, 정수형 그런 것들을 다 담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d 같은 경우는 int형, 즉 정수형을 의미하고요. 이 %s 같은 경우는 문자열, 즉 스트링 형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한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 DLL 파일까지 한꺼번에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그런데요. 이 DLL 파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 DLL 파일은 JAR이 사용을 하게 되는 하나의 모듈인데, 이 DLL 파일 자체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 패스에서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 JAR 파일만 빌드 패스에 담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네트워크 장비를 탐색해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직 한 개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댑터가 많으니까 여러 개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자기 컴퓨터마다 아마 다르게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어댑터들을 전부 다 하나씩 출력해보는 것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이건 JNet PCAP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작성을 더 해볼게요.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패킷을 처리하는 패킷 핸들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jpacket handler라고 변수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cap packet handler라고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킷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JNet PCAP이 제공하는 하나의 클래스예요.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미 반드시 구현하도록 정의가 된 next packet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패킷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trl Shift 알파벳 O를 눌러서 이렇게 pcap 패킷 핸들러를 라이브러리로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패킷이 하나씩 캡처가 될 때마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캡처 시각이라고 해서 정확히 언제 캡처가 됐는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패킷의 길이라고 해서 패킷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4d 넣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w date라고 해서 패키지 헤더에서 이 시간 부분을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패키지 헤더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거기서 캡처된 길이 자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차례대로 캡처 시각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패키지 길이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트 또한 임포트해 줄게요. java.util 이걸 임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올라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java.util.date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rl Shift O 말고도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패킷을 캡처하려면 pcap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pcap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 번째 어댑터가 실제로 인터넷과 연결된 거라서 이걸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pcap if 한 다음에 디바이스라고 해서 3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3번이 네 번째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f라고 해서 선택한 장치에 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한 장치는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현재 디바이스, 즉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device.get description에서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총 64 곱하기 1024바이트만큼 패킷을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플래그스를 넣어주는데 기본적으로 패킷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프라미시큐어스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프라미시큐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컴퓨터로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다 검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타임아웃을 1000 곱하기 10, 즉 10,000ms, 한마디로 10초만큼 타임아웃을 설정하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pcap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pcap 객체를 만들어 주고 pcap.openLive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패킷들을 캡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이용해서 패킷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장치의 이름을 넣어주고 어떤 길이만큼 패킷을 캡처할 건지, 그 다음 플래그스를 넣어주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 또한 넣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에러 버퍼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pcap 객체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안 됐다면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패킷 캡처를 위해 네트워크 장치를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는 거고요. 오류 또한 출력해 줘야겠죠. 이렇게 오류 또한 에러 버퍼에서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턴을 해서 프로그램을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정의한 이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pcap.loop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패킷을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런 핸들러, 우리가 정의했던 핸들러를 이용해서 캡처하도록 만들고 캡처가 끝난 뒤에는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패킷이 캡처가 될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패킷 핸들러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의 pcap 객체가 패킷을 캡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현재 자신의 컴퓨터 주변에서 캡처가 되는 모든 패킷들을 다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장치를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패킷을 캡처를 할 건데요. 너무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잠시 종료한 다음에 이렇게 타임아웃을 그냥 1로 바꾸어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어댑터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USB 포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는 지금 이 3번, 즉 마이크로소프트 어댑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캡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바로 이런 식으로 2번으로
올바르게 고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패킷 캡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확히 어떠한 패킷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캡처가 된 시각과 패킷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해서 그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해서 피캡 객체를 생성한 뒤에 이 피캡 객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네트워크 세션을 활성화한 다음에 우리의 컴퓨터를 거치는 모든 패킷들을 전부 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출력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pcap.loop 한 다음에 10을 넣어서 총 10번까지만 패킷을 캡처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10개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걸 무한 루프를 돌려서 반복적으로 모든 패킷들을 다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JNet pcap을 설치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접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실습을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